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도대체 왜 당장 이익도 안 되는 CP,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 및 운영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CP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약자로 직역하면 준법 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현재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로는 기업이 경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또는 법 위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 및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다. 쉽게 말해서 기업의 법 위반 방지를 위한 모든 자발적 활동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기준 및 절차 마련, 리스크 검토, 교육, 점검, 평가 및 개선 등이 포함된다. 벌써 따분한 기분이 들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시간 및 비용 낭비, 조직의 내부적 저항, 필요성에 대한 설득 요구 등 부정적인 것들만 떠오를 뿐 긍정적 요소가 떠오르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CP의 정확한 용도를 모르기 때문이며 아직 기업에 대한 미래 사회의 트렌드와 요구, 리스크의 정도를 이해하지 못해서이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CP,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실체적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자. CP는 ETS다. BTS가 아니고 ETS다. 독자의 기억력에 도움이 되고자 필자가 만들어낸 ESG, 트렌드, 실드의 첫 글자를 딴 인공의 단어이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자. 아마 기업체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ESG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ESG의 확산 속도가 국가별로 처한 환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이미 제도와 규제화가 상당히 진척 중으로 애플, 삼성 등 빅테크 기업들이 필두로 나서 공급망 생태계에 ESG 요소를 적용하고 매년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쏟아내는 등 국가의 정책에 발을 맞추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 등은 ESG에 소홀한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현업에서의 필자의 경험을 더해보자면 해외의 사업 파트너사들로부터 필자가 속한 기업의 ESG, CP 활동에 대한 증명을 요구받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주변에서 ESG 관련 부서가 없는 대기업은 더 이상 찾기 힘들다. 이러한 현상에서 우리는 ESG가 우수한 기업이 좋은 사업 기회를 얻고 부실한 기업은 아예 사업 기회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으며 이는 이제 ESG가 기업의 비즈니스를 위한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중요 요소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럼 기업에게 법규 이상 수준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ESG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법을 잘 지키는 것에서 출발하면 된다. 가장 기본적인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회적 책임은 말할 필요도 없겠다. 그렇다면 법은 어떻게 해야 잘 지킬까? 바로 CP가 정답이다. CP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기업이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앞서 말했다. CP를 잘하는 기업은 ESG를 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ESG와 CP는 영역과 수준, 당국의 규제 정도에만 차이가 있을 뿐 서로 떼어놓고 논하기 힘든 관계라고 할 수 있겠다. ETS 중 이가 뜻하는 ESG에 대해 정리해보면 CP는 기업의 비즈니스 행위의 중요 요소인 ESG를 달성하기 위한 부가적인 옵션이 아닌 ESG 자체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다. 다음으로 T 트렌드에 대해 알아보자. 트렌드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MZ세대 그리고 SNS이다. 현재 시장의 유행을 선도하는 MZ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호불호에 대한 의사 표현이 명확하고 본인의 생각을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성향이 강하며 환경에 관심이 많다. MZ세대의 이러한 성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격, 품질이 우선이 아닌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제품, 서비스 등의 비용을 지불한다는 의미의 가치 소비이며 두 번째는 자기만의 의미나 취향 또는 정치적, 사회적 신념을 소비 행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미닝아웃이다. 다시 일어난 성향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두 단어가 있는데 제품, 서비스 등의 구매에 대한 표현인 바이콧, 돈줄이라는 단어이다. 바이콧은 보이콧의 반대어로 착한 기업, 환경 및 인권을 중요시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운동을 뜻하고 돈줄은 바이콧과 유사한 의미로 착한 가게, 업주에게 돈을 아낌없이 쓴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MZ세대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리사이클링, 플라스틱 프리, 그리고 줍다와 조깅의 합성어인 플로깅 등의 단어를 친숙하게 사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들의 성향을 공간과 시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 SNS를 통해 대중과 자유롭게 공유한다. 이것이 지금의 트렌드이고 MZ세대는 시시각각 새로운 트렌드를 생성해낸다. 그럼 이러한 MZ세대에게 나쁜 기업으로 낙인된다면 그 기업은 어떻게 될까? MZ세대가 평소 특정 기업이 법을 잘 지키는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진 않겠으나 그들에게 법 위반 행위가 의미하는 바는 짧은 시간 내에 나쁜 기업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 자명해 보인다. 우리는 적극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MZ세대가 친사회, 친환경의 성향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굿앤 배드 기업의 좌표를 찍어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표현하고 이로 인해 기업의 존폐가 흔들릴 수 있는 현재와 미래의 트렌드에 잘 적응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S, 쉴드이다. 쉴드는 방어막을 뜻하는데 필자가 여기서 애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CP는 우리를 지켜줄 방어막이라는 것이다. 황당한 말로 느껴질 수 있으나 CP는 정말로 회사와 임직원을 지켜줄 수 있다. 이를 잘 설명해주는 최근의 두 가지 대법원의 확정 판결 사례를 보자. 첫 번째로 사건 번호 선고 2021-279,347 주주 대표 소송건이다. 회사 업무에 대한 주의 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진에게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이 확정된 대법원 판례이다.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4대강 사업, 영주 다목적댐 건설공사,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등에서 수주를 위해 부당한 공동임의 담합을 하여 약 300억 원의 과징금, 벌금 등을 부과받자 대우건설의 소수주주들이 연대의 대표이사, 사회이사 등 10여 명의 이사들에 대해 회사 업무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며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이 이를 일부 인정한 것이다. 두 번째 사건 번호 선고 2017-222368 역시 주주 대표 소송건으로 대우건설 판례와 유사한데 역시 회사가 담합을 하도록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니온스틸 현재 동국제강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대법원이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이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사실은 법원에서 해당 기업들의 경영진이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한 이유인데 이유들이 CP,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활동과 일맥상통한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 시스템과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이 되지 않았거나 구축이 되었더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 고위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다는 점, 법 위반 사실의 발견 시 적절한 시정 조치가 없었다는 점, 경영진의 전반적인 관리가 부족했다는 점 등이다. CP에서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운영 기준 수립, 위험성 평가, 교육, 점검, 포상 등의 통제 활동, 최고 경영진에 대한 보고, CP 작동에 대한 평가와 개선을 요구한다. 법원의 판단 기준과 정확히 일치한다. 만약 해당 회사들이 경영진의 관심 속에서 CP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면 손해배상 판결은 없었을 것이고 나아가 문제의 법 위반이 아예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두 가지 사례 모두 회사 경영진에 대한 판례이었지만 최근 하도급법 위반 행위 사례를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임원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을 검찰 고발한 사례도 있듯이 일반 직원이 손해배상의 주체가 되지 않으리라는 확신은 없다. CP는 쉴드이다. 우리와 회사를 지켜주는 방어막이다. 지금까지 CP가 왜 중요한지 ESG, 트렌드, 쉴드 측면에서 알아보았다. CP는 ESG의 기본 요소이고 트렌드에서 살아남는 방법이고 우리를 지켜주는 방어막이다. CP는 ETS이다. 컴플라이언스 아카데미,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에 기여합니다. 감사합니다.